시작하겠습니다. 휴, 이번 달에도 돈 100만 원 가까이 드시고 가셨지 뭐냐? 아니 도대체 우리 가게가 무슨 니네 시엄마 동네 개모임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웬만해서 말 안 하겠다만. 또? 아니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그랬단 말이야? 그래, 아주 내가 죽겠다. 직원들 인건비며 가게세며 들어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원. 그리고 사람이 꼭 돈을 안 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얄밉게 행동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딸 가운데서 입장 난처해서 어떡하니? 아니야 엄마, 이런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엄마도 꼭 말해줘. 알았지?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장어 구이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려운 세월을 거쳐 이제 막 자리를 잡아서 빚도 갚고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주 오셔서는 돈도 안 내고 당연하다는 듯이 공짜로 드시고 간다네요. 혼자 오시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오시는데 너무 난감하시다고 하셨죠.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닙니다. 친정 부모님이 워낙에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저를 위해서 꼭 참으시는 분인데 오죽하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저 딸 일이라며 참고 또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저 밑에 꾸역꾸역 눌러 담으시는 부모님은 제게는 천사 같은 분이시랍니다. 반면에 시모는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갖고 계세요. 남편과 똑 닮은 화끈한 성격인데 어쩔 때 보면 속이 뻥 뚫릴 만큼 시원시원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예의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스타일이죠. 사람을 앞에 두고 불편할 만큼 솔직한 이야기를 퍼부어대는 시모와 남편은 정말이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었답니다. 얼마 전에 분명히 시모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는 게 생각이 나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 식당 가셨어요? 사람들 데리고요? 그래, 좀 갔다. 그걸 또 고세 쪼르르 너한테 얘기하디? 안 싸돈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이 어쩜 그렇니? 아휴, 저기 그게 아니라 어머님. 나랑 내 아들이 여태껏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거기 식당에서 좀 먹었다고 그러는 거니? 모녀지간에 아주 뒤에서 얼마나 욕을 했을지 상상이 간다, 상상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세요. 그냥 조금 어머님 친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막 자리 잡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머님 얼마나 힘드셨는지. 사람이 자고로 어려울 때 더 은혜를 베풀라고 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니? 됐다. 전화 끊어라. 내 다시는 안 가마, 다시는. 제 전화에 시모는 몹시 빈정이 상하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매월 100만 원가량 나오는 돈을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장어구이집이 원래 비싼 거 다들 아실 겁니다. 2명이서 가도 술 먹고 밥 먹으면 10만 원가량은 기본으로 나오는 곳인데 사람들 대여섯 명을 우르르 끌고 그렇게 가서 드시니 한 번 갈 때마다 몇십만 원은 나왔겠죠.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왜 꼭 거기까지 가서 공짜로 드시고 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에 비해 연애하던 당시에는 월급도 높았고 학벌도 좋았기 때문에 제게 있는 말 없는 말 해가며 잘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시모는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하는 스타일이셨는데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시라며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주실 정도였죠.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이 정도로 하신다는 것은 저를 얼마나 아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답니다. 우리 은혜 잡채 좋아한다고 했지? 이거 내가 일부러 넣어주려고 만든 거야. 넉넉히 넣었으니까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하고 함께 먹거라. 응? 옆에 소갈비도 좀 넣었다. 어머나,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세상에, 제게 이런 것까지 해주시고. 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뭘 그래. 난 그저 네가 우리 아들하고 잘 만나고 있는 게 너무 좋다. 나중에 결혼해서 나한테 잘해주면 되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도요,
제 친구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던데 저는 무슨 복을 타고났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을게요, 어머니. 그리고 저 결혼해서도 정말 잘할게요. 과거의 시몬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과 같이 같을 수는 없다지만 그래도 그저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이어나갔습니다. 남친과는 3년이 조금 넘게 연애를 했었는데 1년 넘은 시점부터는 남친 집에 왕래도 자주 했고 이렇게 반찬까지 쌓아주시는 날이 많았었어요.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남친 집에 드나들었고 때때로 좋은 선물도 해드리며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남친 집에 놀러가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예전부터 자신의 집에 함께 가는 것을 좋아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서스럼 없이 생각을 했었답니다. 본인도 저희 집에 행사 때마다 들러서 좋은 선물도 해주었으니 저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은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은 가끔은 하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결혼 전부터 자주 왕래하고 그런 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 자고로 절대로 가까워지고 편해질 수 없는 관계가 시댁이라고들 하잖아. 그냥 쉽게 던진 말이 책 잡힐 수도 있더라고, 살아보니까. 에이, 엄마, 우리 어머니 그런 분 아니셔. 얼마나 쿨하신 분인데. 성격도 시원시원하시고. 그렇지 않고서 우리 집에 이렇게 반찬까지 싸주시겠어? 안 그래? 그래, 그런 부분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래도 사람 일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 가장 힘든 관계가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관계니까 항시 조심해, 응? 우리 딸 알았지? 알았어, 엄마. 엄마 말 명심할게. 친정 엄마의 우려가 그때는 왜 그렇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도 해보지 않은 상태로 우리 집은 아닐 것이라는 혼자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친의 집은 꽤 형편이 좋았어요. 남친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하셔가지고 실패도 했었지만 나름대로 건물과 땅도 갖고 계셨죠. 남친도 그 나이에 끌고 다니기 힘든 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남친 부모님은 더 좋은 승용차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아무튼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맛있는 것 사드시고 좋은 옷을 사 입으시는 걸 보니 확실히 저희 집과는 차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게도 맛있는 음식도 싸주셨고 제 생일에는 아주 비싼 명품 가방도 사주셨죠. 남친 역시 씀씀이가 또래의 남자들보다 컸습니다. 먹을 때에도 고급진 음식만 찾으러 다녔고 돈 몇 푼 때문에 기죽지 말라면서 제게 항상 말을 하기도 했어요. 뭐하러 이런 걸 사 입어? 이런 옷 사 입을 거면 나한테 말을 하지. 야, 나랑 백화점 가자 지금. 왜? 이 옷이 어때서? 회사 언니도 예쁘다고 했는데 왜? 이상해? 엄청나게 없어 보여. 난 내 여자친구가 그런 이미지로 보이는 거 싫단 말이야. 오빠가 가서 명품 사줄 테니까 얼른 가자 지금. 오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 오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됐어. 난 그런 거 싫어. 명품 입는다고 뭐 달라져? 난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단 말이야. 남친은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항상 비싸고 좋은 것을 탐했고 좋은 옷만 입고 오기를 바랬죠. 명품 옷을 입는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도 아닌데 꼭 남친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연애 기간 동안 싸운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로 말이죠. 지방에 있는 2년제 대학을 나온 남친은 작은 생산직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품 타령을 하고 좋고 비싼 음식만 먹으려고 하니 제가 그 부분이 별로 탐탁지가 않았답니다. 늘 자신이 버는 수입보다 돈을 많이 써서 남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걱정도 되었고 또 결혼해서도 그 습관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처음 남친과 만났을 때는 그런 것도 전혀 몰랐고 그저 순수해 보이면서도 화끈한 성격이 보기 좋았고 제게 너무 잘해주는 것에 반했었죠. 남친과 저는 친구들 모임 자리에서 만났었어요. 한 명의 친구가 생일이라고 데리고 온 친구가 지금의 남편이었었는데 순수해 보이면서도 싹싹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참 좋게 보였었습니다.
술잔을 따르는 일부터 어찌나 그렇게 재미있고 부지런하던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술잔을 다 챙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자자, 술잔 비어있으신 분은 여기 이 앞에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다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어머, 정말 성격 좋으시다. 귀찮지도 않으세요? 모임에서 이런 분 한 명씩 있으면 진짜 너무 재밌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은 별로라도 성격 때문에 아주 인기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재치 있게 받아 넘겼고 술자리의 분위기도 참 잘 맞춰주더군요. 술도 얼마나 센지 많이 먹어도 전혀 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남자들이 집이 어떻게 가는지 일일이 챙겨주고 지켜본 후에 마지막으로 집으로 향하는 모습에 책임감도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술을 잘 못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저를 본 제 친구가 제 미소가 수상하다는 말도 했어요. 야, 너 저 남자한테 관심 있냐? 아주 눈빛이 관심 있으면 말해. 내가 연결시켜 줄 테니까. 어? 아니야. 관심은 무슨. 그냥 재미있게 하시니까 그게 보기 좋아서 그런 거지. 에이, 아닌데 뭘 그래.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속일 생각하지 마라. 알았지? 얘는 정말 아니라니까.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친구는 저 몰래 그 사람을 연결시켜 주려고 한 모양이에요. 제게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다 같이 만나는 자리인 줄 알았던 저는 그저 편하게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 달랑 그 남자랑 저 단둘 뿐이었죠. 저는 너무 어색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든 게 바로 그 남자,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낯을 가리는 편이고 시끄러운 타입이 아니었기에 그런 자리 자체가 부담스러웠죠. 사실 제가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이 자리 마련된 거예요. 알고 계셨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아, 저는 잘 몰랐어요.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생일 파티 때 저를 많이 쳐다봐 주시고 웃어주셔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또 칭찬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돌고래형이라고 할까요? 아, 네. 솔직히 조금 갑작스럽긴 해요. 저희 둘뿐이라서 많이 놀라기도 했고요. 앞으로 재미있는 일만 있을 테니까 마음 편안히 먹으세요. 아셨죠?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진 자리였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어색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편안하게 많이 웃고 맛있게 먹고 그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통통했는데 외모만 보기에는 약간 무서운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소위 말하는 조폭 같은 분위기를 연상시켰는데 입을 여는 순간 귀여운 곰돌이로 변하는 것도 순식간이었죠. 그게 바로 그 남자의 매력이었답니다. 귀엽고 순수한 면도 있었는데다 시원시원하기도 해서 분위기를 잘 이끄는 스타일. 어딜 가나 이런 남자 한 명씩은 꼭 있잖아요. 저희는 그 후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그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에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대에 입기 힘든 브랜드의 옷들과 꽤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녔던 그 남자의 집은 경제적인 여건이 좋다고 들었고 연애를 할수록 그 부분이 점점 더 드러났어요. 무슨 음식을 먹으러 갈 때에도 저한테는 절대로 계산하지 못하게 했고 가격에 상관없이 최대한 맛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제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꼭 비싼 음식을 먹어야지 데이트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남자의 그런 노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고 돈을 쓰고 꼭 요즘 남자들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제가 그동안 만난 몇 명의 남자친구들을 생각하면 완전 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남자친구들은 학벌이나 직업은 좋았지만 자기 돈 귀한 줄 알아서 굉장히 계산적이었고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에 입각해 본인들이 사주는 만큼 저도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런 모습을 몇 번 볼 때마다 남자들한테 정이 떨어져서 다시는 연애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 남자는 뭔가가 달랐습니다.
또 길거리에서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부분도 있었어요. 한 번은 늦은 저녁 어두운 골목에서 곧임증으로 되어 보이는 아이들 무리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맞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너무 무서워서 바로 경찰에 신고만 하고 차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남친은 본인이 직접 가서 빨리 해결을 해 주어야 한다며 달려갔어요. 껄렁껄렁하고 키도 큰 남자아이들 서너 명이 함께 있는 그 무서운 곳에 남친은 겁도 없이 들어가 큰 소리를 질렀고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애들 무리도 대들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남친이 워낙에 무서운 말투와 강단 있는 행동을 보여주며 경찰이 오고 있다고까지 말을 하자 그 무리는 도망을 가더군요.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저는 차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괴롭힘을 당하던 그 남자 학생을 경찰에 인계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진짜 남친이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은근히 남친의 일에 대해서 주변에 자랑을 하고 싶어졌고 제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에게 조용하게 다 말해주었답니다. 부모님은 그런 남친을 궁금하다고 말씀하셨고 자연스레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직업이나 학벌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 하나 정의롭고 착하다면서 엄마는 허락을 하셨는데 아빠는 이상하게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글쎄, 아이 좋은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일 열심히 할 생각 안 하고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 난 그거 별로인 것 같다. 아무리 집에 돈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이야. 아, 니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만나다가 결혼도 생각하게 될 텐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냐? 그래도 시댁이 잘 살아서 뭐 물려받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평생 회사 다녀도 좋은 집 하나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잖아, 아빠. 이 아빠는 워낙에 물려받은 게 없어서 혼자 다 이루려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어렵게 살고 있기는 하다만 이 아빠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남자는 아닌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하지 마, 아빠. 내가 그런 건 잘 알아서 얘기할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잖아요. 아빠의 걱정은 미뤄두고 저희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게 된 어느 날 남친의 어머니도 만나게 되었죠. 남친과 너무나도 비슷한 외모와 똑같은 풍채를 가지신 남친 어머니는 첫 만남에서도 성격이 워낙 화끈하셔서 제가 불편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다소곳한 저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쏙 든다며 예쁘다는 표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머나, 정말 너무 마음에 든다, 아가씨. 어쩌면 이렇게 다소곳하고 예뻐? 내가 성격이 워낙에 불같아서 아가씨 같은 사람이 너무 좋거든.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아들은 능력도 좋네.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아니에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에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우리 아들보다 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좋고 내가 다 얘기 들었어요. 요즘 내가 바랄 게 없어. 너무 기분 째진다. 화통한 남친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우집에서 가장 비싼 고기를 넉넉하게 시켜서 직접 구워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3형제가 있는데 장애가 있는 큰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집에도 놀러 오라고 하셨죠. 남친에게 자세히 들어보니 남친이 둘째이고 위아래로 남자 형제가 있는데 형이 살짝 자폐를 앓고 있다고 하더군요. 복지관도 다니고 병원도 다니고 하는데 자폐라는 것이 평생 낫지 않는 병이다 보니 평생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남친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형 때문에 학교 다닐 땐 놀림도 받고 그래서 자신은 더욱 강한 척 크게 행동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데 제 눈에서는 눈물까지 고일 정도였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남친 어머니의 성화에 남친 집에 놀러가게 되었고 남친의 형제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나 남친 위에 장애가 있는 형도 보았는데 정말 티 없이 맑은 영혼을 가지신 분이었죠. 90도로 숙이며 제게 인사를 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웃어주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 보이더군요.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라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했고 의사소통도 원활했습니다.
남친 집은 꽤 넓고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조금 오래된 집이긴 했지만 남친 어머님의 성격대로 무언가 시원시원한 느낌이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중국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 자리에는 안 계셨는데 가족 사진을 보니 온 가족이 참 비슷하게도 생겼더군요. 그날 남친 어머니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주셨고 집에 가는 길에 소갈비 세트도 손에 들려주시며 저희 부모님께 챙겨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딱 보기에도 엄청 비싸 보이는데 어찌나 감사하던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그 고기를 받고 나서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집이 얼마 전에 장사를 한번 접고 타격이 좀 있어서 많이 어려운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그 고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보답하기가 힘들어서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지라 뭐라 말도 못하고 참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답니다. 그 후로도 남친은 자신의 집에 자주 들리길 원해서 가끔씩 들렸는데 남친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실 수가 없었어요. 생일에는 비싼 명품백도 사주셨고 집에 갈 때마다 의리의리한 음식에 반찬까지 따로 싸주실 정도로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장애가 있는 남친의 형도 제가 온다고 하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반겨주었고 그저 온 가족이 저를 다 환영해주니 많이 행복하더라고요. 이 시점쯤에 저희 부모님은 장어구이집을 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쯤이었는데 그 전에 한식집을 하셨다가 운영이 어려워졌던 경험을 발판 삼아 오랜 기간을 준비하셨죠. 특히 지인분 중에 직접 장어를 양식하는 분이 계셔서 그곳과 연계해 확실한 운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참 가게 준비로 바쁠 때 남친 어머니가 직접 큰 냉장고도 하나 선물해 주셔서 저희 부모님이 엄청나게 감사해 하셨어요. 결혼만 하면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 주변 친구들도 이 얘기를 들으며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연애 기간 3년이 조금 지나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괜찮은 아파트의 전세를 보금자리로 마련했어요. 당연히 남친 부모님이 해주셨고 그때 남친 아버지를 처음 만나게 되었죠. 결혼식에도 많은 하객들이 오셨고 모두가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된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장어구이집을 오픈하셨고 초반에 들어간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대출을 좀 많이 받으셔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식당이라는 게 자리 잡고 단골 고객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법이잖아요. 저는 결혼을 막 하고 나서 매일매일 행복했는데 부모님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할 거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쳤죠. 걱정 마. 내가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처갓집에 가서 회식할게. 매상 팍팍 올려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어머, 정말? 그럼 너무 고맙지. 우리 부모님 정말 장어는 너무 싱싱하고 좋은 걸로 하시는 거 알지? 자기가 소개 좀 많이 해주라. 그럼. 나 알잖아. 나만 믿으라고. 내가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사람들 많이 데려올게. 남편의 큰 소리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만취해서 집에 들어왔고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회식을 했다고 했어요. 회사 사람들 전체가 회식을 했다고 하니 아무리 못 잡아도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갔을 테니 매상이 꽤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으니 그저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정말 남편한테 고마워서 그 후로는 더더욱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도 저희 부모님 가게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게 오픈할 때 선물도 주시고 했으니 저희 부모님이 보란듯이 최고급으로 대접을 잘 했다고 하셨고 선물 세트로 포장까지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꼭 저희 시부모님한테는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비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저의 결혼으로 양가 가족들이 서로 도와주고 하는 모습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모습이었으니까 말이죠. 남편은 회사가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어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의 임신 소식에 온 가족이 파티를 할 만큼
모든 분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형,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형이 제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 동생 나쁜 놈이야. 우리 엄마도 나빴어. 재수 씨 두고 자꾸만 다른 여자 만나. 네? 아주버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꿈꾸셨구나. 우리 아주버님 어떤 꿈인데 그래요? 안 좋은 꿈이에요? 그 여자 사촌 동생 아니야. 나한테 자꾸만 사촌 동생이라고 거짓말해.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자세히 말해보세요. 우리 엄마랑 내 동생 정말 나빴어. 나한테 거짓말 시키고 재수 씨도 속였어. 나쁜 사람들이야. 경찰서 가야 돼. 자폐 장애를 갖고 있었기에 아주버님이 하는 말씀 전부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확실한 말투로 말씀을 하셔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모에게 슬쩍 물어봤는데 아주버님이 이상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할 뿐 전혀 제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의심이 계속되었지만 딱 무슨 증거도 없었기에 더 이상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한참 정신이 없을 때쯤 친정 엄마에게서 조심스레 전화가 왔어요. 저기 말이야, 박서방 요즘 일찍 잘 들어온다니? 어? 갑자기 엄마가 그건 왜? 아니, 저기 안사돈이 몇 번 가게에 와서 식사하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내가 정신없어서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가게에 가셨었어? 나는 못 들었는데. 언제? 무슨 얘기했는데? 아니 뭐 둘째 아들이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애인도 있고 다 있다고 막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잘못 들었겠지. 설마 아니 자기 아들 바람 피우는 걸 얘기하겠니? 안 그래?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것도 사돈 가게까지 와서 그런 얘기 뭐하러 하시겠어. 요즘 엄마 매상 좀 많이 올랐겠네. 우리 어머님이 손이 크시잖아. 사람들 데리고 몇 번 가셨으면 꽤 괜찮았을 텐데. 응, 그렇지 뭐. 그래, 알았다. 몸조리 잘하고 엄마가 조만간 시간 내서 한번 가마. 이만 끊는다. 친정 엄마는 시모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에 찾아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희 가게에 가신다는 것도 전혀 몰랐는데 거기 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셨다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그날 밤 남편을 붙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넌지시 물었더니 저희 부모님 가게에 몇 번이나 간 것도 맞고 공짜로 다 얻어먹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뭐? 다 공짜로 먹었다고? 회사 회식인데 왜 공짜로 먹어? 말도 안 돼. 사람이 몇 명인데. 아니, 우리 엄마가 이 정도는 장모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 데서 돈 받고 하면 내 체면만 깎인다고 했거든. 솔직히 그것도 맞잖아.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돈을 받냐? 그건 당신 생각이고. 아니,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럼 당신 말고 어머님도 자주 가신 게 사실이야? 엄마랑 개 모임이랑 아빠 친구 모임 몇몇 팀 데려가셨던데 다 시식해보라고 단체 손님들 데려간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외상처럼 마셨겠지.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럼 그것도 다 공짜? 여태까지 그렇게 다 드셨다는 거야? 아마 그랬을걸. 자기야 솔직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여태껏 해준 게 얼마냐? 나도 연애 때부터 당신 명품백 사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엄청 돈 썼잖아. 그럼 이 정도 해줄 수 있지 뭘 그래. 남편의 이치는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그동안 음식을 얻어먹고 선물도 받았으니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몇 번이나 이렇게 공짜로 사람들까지 데려가서 먹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이건 저희 부모님도 아마 이해하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딸 입장 생각해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참았으니 마음속으로 속앓이를 얼마나 하셨겠어요. 저는 다음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문 앞에는 큰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이 계모임 사람들을 태우고 가야 해서 빌리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희 친정 부모님 가게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직 저희 친정 가게가 잘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가게 가실 때 결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나, 뭐라고? 니네 엄마가 돈 내고 먹으라고 하디? 어? 그까짓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렇게 안 받는데 엄청 생색내시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얘기도 애기 아빠한테 들은 얘기예요. 오해 안 하셨으면 해요. 그냥 너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시작하신 장사라서 제가 걱정돼서요. 내가 그런 건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알겠냐? 너는 어른들 일에 신경 끄거라. 사람이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하면 있던 복도 없어지는 거다. 시모는 제 말을 듣고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시모의 집에 하나둘 손님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오늘 개인 모임으로 다 모이라고 해서 한 차로 식당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제 시모가 다녀갔다고 하셨고 어제 그 봉고차로 모인 사람들이 다 저희 친정 가게로 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림잡아도 10명이 넘었는데 장어구이집에서 먹으면 최소 50만 원 이상은 나올 텐데 계산은 하셨는지 몹시 궁금해졌죠. 친정 엄마는 처음에는 절대로 그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혹시라도 시댁에서 대접을 잘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셨을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가게에 찾아가서 전날의 매출에 대해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 마지못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태껏 단체 손님들을 데려오셔서 외상이라고 웃으면서 나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힘드셨다고도 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마치 자신의 가게처럼 식당 안에 주방까지 들락거리고 장어가 있는 수족관까지 사람들을 끌고 가 구경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어떻게 꺼내야 시모가 이해해 주실지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또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아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매우 날카롭고 차갑게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말하더군요. 아니, 당신은 그 푼돈 몇 푼 때문에 계속 이러는 거야?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돈 아깝대? 장어가 그렇게 주기 싫다고 하시냐고. 도대체 뭐 때문이냐고. 돈 내면 될 거 아니야, 돈 내면. 거참 사람을 뭘로 보고 되게 지랄이네. 뭐? 여보, 당신 지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푼돈? 내가 어림잡아 계산해도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금방 100만 원이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이씨, 그래서 내가 있는 집 여자애 만나려고 했는데 짜증나 정말. 우리 엄마가 너 되게 이상하고 어이가 없대. 무슨 말인지 알아? 대학만 잘 나오면 뭐해? 돈을 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데. 남편은 몇 년 사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제게 너무 뜸하고 매번 늦게 들어오는 것 같더니 변해도 너무 변한 것이 느껴지더군요. 서글픈 마음에 눈물까지 나와버리는데 제가 눈물 흘리는 모습이 또 보기 싫다며 남편은 홀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어마어마한 잔소리를 듣게 되었죠. 자기는 자식을 그렇게 안 키웠느니 제게 해준 것이 얼마인데 이런 태도로 나오냐는 등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시켰냐는 등 성격대로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내뱉으셨습니다. 세상에 저는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누구보다 저를 믿어주고 제 편이 되어주어야 할 남편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니 진짜 살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시모가 가게에서 먹고 간 돈이 얼마나 나왔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이걸 알아야 저도 남편과 시댁에게 더욱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친정 엄마는 그제서야 이번 달에도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외상으로 먹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시모에게 말씀을 드려도 도무지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쯤으로 생각한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남편과 여전히 냉정 중이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조심스레 시댁으로 향했고 다행히 시댁에는 시모의 차가 있었습니다. 시부는 또 중국으로 일을 하러 가셨던 상황이라 시모와 자패를 가진 아주버님 뿐이었죠. 용기가 나지 않아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아주버님이 문을 열고 나오셨고 뭔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게 조용히 하라는 입모양을 했고 힐끔 현관문 사이를 쳐다보니 남자 신발과 남자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버님은 엄마가 말하면 큰일 날 줄 알라고 했다면서 어떤 한 남자의 존재를 말해주었는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시모의 애인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슬쩍 보기에도 시모보다 10살이 넘게 어려 보이는 그 남자는 시모에게 돈을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갔던 장어구이집도 시모 거인 줄 알았는데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장어집 당신 거라면서 돈 준다며? 내가 네 남편 중국 가서 가짜 물건 만들어 파는 거 모를 줄 알아? 나 이렇게 실망시키고 속이고 그러면 당신도 끝이야. 아, 나 사랑한다며? 그럼 왜 안 줘? 나랑 같이 있는 영상 내가 갖고 있는 게 한두 개인 줄 알아?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돈 내놔? 시모와 그 남자는 서로 엄청나게 실갱이를 하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들어보니 둘 사이가 꽤 오래된 것 같았고 시부가 중국에서 한다는 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바로 징역살이를 할 정도였나 봐요. 그걸 빌미로 그 낯선 남자는 시모를 협박하고 있었고 장어구이 집도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들어보니 아주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장어구이 집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이룩한 곳인데 어떻게 이걸 시모가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답니까? 전혀 단 1%도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였었죠. 두 사람이 악을 쓰며 이야기를 하느라 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한참 후에 아주버님이 소리를 내어 그제서야 저를 발견한 시모는 많이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언제 온 거야? 오늘 잠깐 손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 온 줄도 몰랐네. 현관문은 또 왜 열려 있는 건지 원. 아, 어머님, 방금 막 왔어요. 어머님 말씀 중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주버님이 여기 앞에 잠깐 나가자고 하셔서 밖에 나가서 잠깐만 있다가 올게요. 저는 얼른 아주머니 팔을 이끌어 밖으로 빨리 나갔습니다. 잠시 후 아주버님은 제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나빴어. 내 동생 애인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자기도 애인 있다고 하고 우리 아빠 알면 엄청 화낼 거야. 엄청. 아주버님,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주버님, 얼른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착한 우리 아빠랑 우리 재수씨 힘들어져. 난 싫어. 우리 엄마도 싫고 내 동생도 싫고.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 이제서야 뭔가 짐작이 갔습니다. 시모는 자신처럼 제 남편에게도 애인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고 저희 부모님 장어구이 집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거드름 피우면서 공짜로 얻어먹어도 되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거기에 죄 없는 저희 부모님이 왜 끼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도대체 뭘 자랑하고 싶으셨던 건지 말이죠. 저는 그 후로 제 남편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아주버님의 말대로 분명히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 성격상 여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못할 것이 확실했죠. 술 먹고 누가 멋있다고 몇 마디만 해주면 홀라당 넘어갈 스타일이거든요. 집으로 얼른 가서 남편의 물건 하나하나를 다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낯선 곳의 영수증이나 무언가 다른 물건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잠금 장치도 안 되어 있던 핸드폰은 지문과 비밀번호로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 화장실에 갈 때에도 손에 꼭 쥐고 가는 꼬라지가 정말 무언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꼭 찾아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 결국 아주버님이 핸드폰에 갖고 있던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조심스레 건네주신 아주버님의 핸드폰 속에는 시모와 시모 애인 그리고 남편과 낯선 여자가 아주 다정하게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죠. 사진이 찍힌 날짜는 불과 10일도 안 되었을 때이니까 최근까지도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까지 한 번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고 싶었고, 얼마 후에 있을 시모의 환갑잔치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끝내버리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하나를 계획하고 준비하면 아주 차분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시모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자신의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모가 저희 친정 장호 고깃집에서 먹고 간 내역부터 꼼꼼히 확인했어요. 몇 달치 따져보니 거의 매월 1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금액을 계속해서 외상하셨고, 단체 손님들을 데려와 거의 시식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여태 참으시던 친정 부모님이 제가 그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입을 여시더군요. 아주 그것들 내가 발모가지를 다 분질러 버릴까? 난 어떻게도 괜찮아. 근데 감히 내 딸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아유, 이거사. 그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어. 엄마, 걱정 마. 나 이대로는 그냥 못 끝내. 끝낼 때 끝내더라도 제대로 끝낼 거야. 다음 달에 환갑잔치 때 다 폭로할 거고, 중국 가서 하는 불법적인 일까지도 경찰에 신고하고 끝낼 거야. 연애할 때 좀 가방 사주고 음식 사줬다고 아주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그래, 내 딸 장하다. 그렇게 해. 야, 아빠는 네가 꼭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어려서부터 부족하게 살아서 뭐해 주지도 못했는데. 아빠, 엄마, 속상해하지 말아요. 나 이제부터 내 아이 열심히 키우면서 잘 살게. 이런 인간들을 남편, 시어머니라고 함께 지내는 것보다 나 혼자 키우는 게 훨씬 나아. 애가 뭘 배우겠어. 남들 앞에서 거드름 피우는 거나 배우지. 그날 밤 친정 부모님께 모든 계획을 다 털어놓고 지난 날들에 대해 얘기하며 참 많이도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와 저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부모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온전한 제 편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죠. 이 와중에 남편은 제게 시모 환갑 잔치 때 초호화롭게 준비하라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 환갑잔치 알지? 거기 예약 잡기 진짜 힘든 거 내가 뒷돈까지 줘가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왔는데 막 초라하고 돈 아끼고 그런 거 티나면 진짜 혼난다. 알았어? 그래, 아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걸 준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아, 그리고 당신도 많이 놀랄 거야. 아주 많이 놀랄 준비나 해. 웬일로? 당신이 이런 말을 해? 맨날 뭐 아끼고 명품 싫고 그런 말만 해대더니 딱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남들 앞에서 자존심 좀 세워주고 멋지게 폼 잡는 거. 야, 사람 인생 별거 있냐? 안 그래? 아주 좋다. 아주 좋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저의 생각이 좋다고 엄지척을 해주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환갑잔치를 예약한 호텔 측의 최고급 꽃장식부터 시작해서 음식들, 그리고 온 하객들이 다 묵을 수 있는 가장 비싼 숙박권까지 몽땅 예약해버렸죠. 물론 호텔 직원들한테는 서프라이즈 파티니까 1급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모든 결제는 시모 이름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더 많은 자료들을 받아서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마련해 두었어요. 또 시모 역시 남편과 같이 불륜을 저지르고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준 증거도 모아두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 식당에 와서 외상으로 먹고 간 음식 영수증까지도 모두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부가 중국에서 몰래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경찰에 신고를 해놓고 환갑잔치를 진행시켰어요. 남편과 시모에게 연락처를 물어 먼 일가 친척들까지 모조리 다 환갑잔치에 초대를 하였고, 저희 부모님도 떡하니 가장 앞자리에 앉아달라 말씀드렸죠. 환갑잔치를 며칠 앞두고는 남편이 출장 간 사이를 틈타 집에 있는 제 짐과 아이의 짐을 싸서 친정에 가져다 두었고, 시댁에서 주신 반찬이며 고기며 싹 다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부비며 살았던 세월이 역겨워서 미쳐버릴 것 같았죠. 그렇게 좋았던 남편이었는데 한번 배신을 당하고 나니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증오하게 되더군요. 친정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환갑잔치 당일
시부모님은 가장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미용실에서 곱게 단장까지 마치신 후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이 시애미를 위해서 이렇게나 준비를 많이 했어? 꽤 비쌀 텐데 어째 이런 돈을 쓸 생각을 했대? 예뻐 죽겠다 아주. 마음에 드세요? 기대해 주세요, 어머님. 앞으로 더 많은 걸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머, 또 뭘 준비했어? 오늘 우리 친척들까지 싹 다 불렀다면서? 난 아무래도 며느리 복이 엄청 많은 사람인가 보다. 시모는 그저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셨고 그 모든 비용도 제가 당연히 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환갑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나왔고 사람들도 모두 자리에 앉아서 제가 섭외한 사회자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리 사회자를 섭외해서 순서를 다 정해두었고 축사에 이어 축하 동영상을 틀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영상에는 시부모님의 모습이 잠깐 나오다가 시모가 애인과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담긴 영상으로 넘어갔고 이어서 남편이 불륜여와 찍은 사진들, 아주버님의 증언까지 싹 나왔어요.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했고 시모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어? 이게 정말 미쳤나? 이거 우리 며느리가 아주 작정하고 사람 하나 죽이려고 만들었나 봐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가짜. 어머님, 환갑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단체 손님들 데리고 저희 친정 장어구이 집에 가서 시식하라고 하시면서 매달 100만 원씩 넘게 쓰신 비용은 오늘 환갑잔치 비용에 더해서 청구서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객분들은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묵으실 수 있는 숙박권이 답례품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숙박하고 가세요. 뭐라고? 이게 정말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어? 그리고 아버님, 곧 경찰이 올 거예요. 아버님이 하시는 일 그거 알아보니 다 불법이더라고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버님이 경찰에 찔러서 징역 살게 하셨던데 맞죠? 이번에는 아버님이세요. 그리고 내 남편. 넌 딴 년하고 밖에서 그러고 다닐 건데 왜 나랑 사니? 이혼해 줄 테니까 위자료나 내놔. 너 일로 와봐. 오늘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이게 정말 미치고 돌았나, 어? 이게 진짜? 남편과 시부모님은 몹시 흥분한 상태로 저를 막 잡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앞에 앉아 계셨던 친정 부모님이 나오셔서 시부모님을 가로막으셨고 곧이어 아주버님 역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나빠. 내 동생도 나빠. 둘 다 나빠. 나한테 맨날 거짓말만 시키고 재수씨 불쌍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만해, 그만. 아이고 이놈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장애인놈 같으니라고. 넌 누구 편이냐 도대체. 이 엄마 속으로 어쩜 저런 애를 낳았는지 모르겠어. 순식간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시부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시모는 납작 엎드렸죠. 경찰 여러분들, 잠깐만요. 저기 잠깐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비키세요. 이거 공무방해죄입니다. 얼른 비키시고 조사받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안 돼요. 이 사람 잡아가지 마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시모는 납작 엎드려 울기까지 하더군요. 아마 그것도 다 연기였을 겁니다. 시모가 얼마나 대범한 사람인데 경찰이 잡아간다고 엎드려서 울기까지 하겠어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너무 통쾌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연회장을 빠져나가버렸고 준비한 과일이며 음식들은 그대로 남아있었죠. 호텔 관계자들이 찾아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 제 뒤통수에 머리끄댕이를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욕설을 퍼부으면서 절대로 그냥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년아 어딜 도망가?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어? 너 지금 그깟 장어 몇 푼어치 먹었다고 이 대단한 꼴을 저지른 거야? 그런 거야? 아주 없는 년들이 더한다니까. 그렇게 퍼주고 했더니 쥐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야 장어값 주면 될 거 아니야?
얼마냐? 얼마냐? 그래, 이 돈만 많은 무식한 놈아. 그깟 장어값? 우리 부모님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빚까지 내서 차린 곳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감히 그런 신성한 곳에 너 같은 놈이 딴 년을 데리고 함께 갔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 부모님을 기만한 걸로밖에는 안 보여.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봤으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 놈이냐? 이 녀석이 알감이 어디서 내 딸 머리채를 휘어잡어? 너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옆에서 보고 있던 친정아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제 남편 팔을 확 낚아채서 던져버렸고 뒤이어 보기 좋게 주먹으로 얼굴도 한 대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친정아빠에게 한 대 얻어맞고 씩씩거리며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이 서 있었다가 시부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는 불이 났게 그곳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시모 역시 시부와 경찰을 따라 울며 불며 매달리는 그 순간 호텔 직원이 시모에게 오늘 잔치의 비용 청구를 했죠. 제가 사정을 이야기한 후 최소한의 계약금을 보냈고 모든 것을 다 시모의 이름으로 결제를 떠넘긴 상태였거든요. 호텔 숙박권까지 얹혀졌으니 아마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겁니다. 결혼식장에서나 쓸 법한 고급 생화 장식만 해도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으니 말이죠. 사람이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그렇게 외상으로 처먹었으니 본인도 그에 맞는 대가는 치러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제대로 한 방 얻어맞은 시댁 식구들을 뒤로한 채 저는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친정 아빠의 차를 타고 함께 나오는데 시원섭섭한 것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는지 몰라요. 눈물도 났다가 또 한숨도 났다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도 들었다가 사람의 감정이 정말 묘했죠. 그날 이후 시부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모가 저희 친정 가게를 찾아와서 그릇을 던지고 이것저것 내던지면서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경찰을 불러 내쫓아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역시 저 같은 여자에게 저주가 내려질 것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길래 남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똑똑히 일러주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니네 집이 저지른 죄는 불륜, 그리고 돈 안 내고 그냥 튀었으니 절도,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한 거는 국민들 상대로 사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돈 있으면 아이 양육비나 제때제때 보내고 앞으로는 제발 정신 차리고 사람처럼 살길 바래. 아이가 나중에 커서 너를 삭제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만 제발 살아줘라. 길지 않았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은 것 같아요. 남들은 평생 겪지 않을 법한 일을 몇 년 사이에 다 겪어버리고 나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크게 놀라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아이는 아직 아빠에 대한 존재감이 많지 않았던 상황인지라 이혼 후에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까지 더해져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조금 마음이 힘든 부분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저 같은 상황에서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신중한 성격이던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도 성급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이렇게 결혼으로 맺어지려고 콩깍지가 씌어진 것이겠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 누구를 만나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아참, 자폐를 앓고 있던 시아주버님은 가끔씩 저희 친정 부모님 가게에 와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모도 다 알고 있지만 차마 말릴 수가 없나 봐요. 자폐 장애인의 특징 중 하나가 고지불통이라고 하더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라도 사회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아주버님이 저는 그저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보면 아주버님이 저의 새로운 인생에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인지라 알바비도 아주 후하게 쳐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며 착한 재수씨, 예쁜 재수씨라고 불러주는 맑은 영혼의 아주버님과는 앞으로도 이렇게 관계를 지속해 나갈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